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영상 말고 잘 붙어서 해보겠습니다. 2023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곧 뜬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는 2022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서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도전을 해봤고 정말 대차게 떨어졌지만 또 1년 동안 열심히 박박 버티면서 준비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3년 예창패가 기다려지기도 했고 막상 또 곧 뜬다고 하니까 이번 재수는 꼭 성공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면서 예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제가 1년 동안 이런저런 멘토님들을 뵈러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예창이라는 것을 설명하는지 조언들 이런 걸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확실히 좀 발로 뛰고 다니면서 아무리 내 사업 계획서가 구려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찾아가서 피드백을 받고 고치고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소서에 비유했을 때 평균적으로 잘 쓴 자소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마다 스타일이나 뭐 원하는 형식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은 많이 받고 많이 고치고 그럴수록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서류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런 조언은 필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저같이 처음이거나 좀 아직 이렇게 서류를 쓰는 게 어렵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몇 개 조언 받았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가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를 위한 지원금을 주는 건데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일반 창업을 이미 한 사람들, 매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 뭐 몇십억, 몇백억까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겠죠? 어찌 보면 초보자들끼리 처음을 시작하려고 붙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초보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냐라고 했을 땐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멘토님들도 말씀하시기를 무서운 루키들이 속속이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보통 사업계획서 예비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10장 정도를 써서 내는데 한 장당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3일 만에 써서 냈다. 그거 뭐 대충 써서 내도 된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많은데 정말 자신 있는 거 아니면 최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여유롭게 내는 거 그리고 한 장당 5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깊이 고민했다는 걸 잘 녹여내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조금 셀프로도 리마인드를 하고 싶고요.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진지하다. 그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어쨌든 그게 진짜 내가 사업을 했을 때 그걸 현실화시키고 싶다는 거고 이게 뭐 거짓말로 해서 패스야 될 수 있겠죠. 근데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난 5천만 원 정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최소한 3년, 5년, 10년은 해나가겠다는 전제하에 되게 진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1년 동안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만나러 다니고 프로그램들 참석하고 이러면서 알게 된 멘토님들이 조금 계신데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멘토의 말이 다 맞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업계획서 구조상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여러 사업들을 먼저 봤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는 당연한데 그 사람 말이 다 맞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이게 된다라고 하기엔 내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소서에 비유를 했을 때 자소서는 내가 내 영혼에서 나와서 해야 되지 뭔가 누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정체성 없는 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썼던 사업계획서도 정말 그때 기준 최선을 다한 버전이지만 지금 보면 너무 화려한가에 집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보여주는 것 중요하고 있어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한데 잘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되게 겉만 화려한 사업계획서구나 이런 게 다 보여가지고
결국 서류는 어떻게 통과해도 면접에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할 때 너 되게 겉만 화려한데 속은 혹시 어떠니? 라는 질문들을 던졌을 때 답을 생각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이어가지고 화려한가 보다는 정말 이해가 잘 되게 그리고 설명을 잘 하고 질문이 온다면 다 명확히 할 수 있게 하는 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특히 그렇고 다른 사업 계획서들 낼 때도 그런데 가독성이 안 좋으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하게는 멘토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엑셀러레이터들도 그렇고 하루에 정말 수십 수백 개의 사업 계획서들을 검토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도 열었는데 몇십 몇백 개 중에 읽기가 피곤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단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팍 짜증이 나서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합격했다는 서류들 보면 그냥 읽기 되게 편해요. 그래서 너무 뭐 이것저것 도형들, 뭐 자료들 이런 것들 넣어서 되게 빡빡하게 채우는 것보다 나 이거 할 거고 이유는 이렇고 이래서 이 돈 필요해? 줘. 이런 구성이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진지하게 녹여내려면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더라.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메타버스, 뭐 이과나 정말 그런 연구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애매하게 붙였다가는 분명 심사위원들도 멘토들도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조금은 아는데 딥하게는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유행하는 기술을 붙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은 공격하기도 되게 쉽다.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 내가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나 기술들만 포함하는 게 좋더라. 마지막으로 5천이나 1억의 돈이 생긴다는 건 맞는데 물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으려고 생각하면 꽤 빡센 돈이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5천에서 1억은 되게 빨리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요. 팀원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뭔가 비상이 터질 수도 있고 했을 때 보통 런웨이라고들 설명하는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5천만 원으로 되게 짧다 보니까 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작성해서 내지만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내 사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돈인 거지 정부가 시킨 숙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도 맞지만 내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구조일 건지 다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경험들과 조언들을 모아서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생각에 주절주절 해봤고요. 또 열심히 써 나갈 제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겸 이야기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올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작년에는 사실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패기와 열정과 그런 정말 초기 상태였다면 뭐 지금도 당연히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진짜 진지한 재수를 앞두고 있다는 거. 꼭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영상 말고 잘 붙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해야 돼요. 그럼 화이팅하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쓰러 가면서 존버는 성공한다를 빠른 시일 내에 증명할 수 있길 바라며 예창 도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얍!